자, 그럼 이어서 이제는 스크롤했을 때 위에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쭉 차오르는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프로그레스 바에 와보면은 프로그레스 바 안쪽에 인디케이터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을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요 녀석의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 녀석의 사이즈를 포지션 뭐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포지션 앱솔루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셋 속성을 이렇게 부여를 할게요. 인셋 속성을 부여해서 0 이렇게 넣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블루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인셋 같은 경우에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에 대한 값이어서, 예를 들어서 탑 라이트 중에서 라이트 값을 제가 만약에 50%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절반 위치에 오게 되고, 이거를 제로로 만들면 이제 아이고 이거를 예를 들어 75% 하면은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부터 75% 위치 4분의 3 지점까지 이렇게 오는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0000일 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100%면은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를 인셋을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트랜스폼 속성을 넣을게요. 트랜스폼에서 스케일 X를 넣도록 할게요. 스케일 X를 이렇게 넣고 50%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이 왼쪽에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랜스폼 될 때 이게 중앙을 기준으로 이제 트랜스폼이 돼서 그런데 요 설정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뜨네요. 트랜스폼 기준점 설정하는 방법 뭐 이렇게 뜨네요. 지금 보면은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요 값을 이렇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 개의 값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 같네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백분율이나 길이 뭐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이 기준점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트랜스폼 오리진이니까 트랜스폼 오리진을 0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혹은 뭐 이제 레프트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50 넣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7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100%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풀 사이즈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값을 조작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확히는 요거를 이렇게 없애놓고, 자, 이렇게 없애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조정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여기에서 위에다 만들어 줄 건데, 스크립트라고 적어주고 src 해가지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를 파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레스바 .js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제 파일을 만들고요. 자, 우리가 이 코드에서 할 짓이 뭐냐면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const progressbar, 정확히 인디케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인디케이터는 도큐먼트에 쿼리 셀렉터 해서 클래스 이름이 인디케이터였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아무 이름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 이름이나 하면 여러분들도 작업할 때 힘드니까 명시적인 이름인 게 좋겠죠. 얘랑 얘가 동일한 거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네. 얘는 이렇게 써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름 지어놨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 친구를 조작을 하면 돼요. 근데 언제 조작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하잖아요. 이거는 인터섹션 옵저버 사용하는 예제가 아닙니다. 인터섹션 옵저버를 사용하는 예제가 아니라, 인터섹션 옵저버는 어디까지나 어떤 내가 들어왔냐 그리고 나갔냐
약간 이런 기준으로 트리거링을 하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스크롤이 되고 있는 동안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큐멘트 온 스크롤 우리가 온 클릭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온 스크롤이 있어요. 온 스크롤일 때 이런 함수를 실행해 줘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실행할 함수 구문 작성하거나 or 함수를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on scroll을 했다가 넣을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const 뭐 let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const도 상관없어서 const progress bar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progress bar를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요소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와야 돼요. const 지금 여기 이제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스크롤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페이지들을 담고 있는 메인을 갖고 올 건데 페이 프로그레스 타겟이라고 할게요. 프로그레스 타겟이라고 전 이름 붙여가지고 도큐멘트에 쿼리 셀렉터 우린 메인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프로그레스 바한테 콘솔 컨스트 프로그레스 타겟에 아우씨 그거 바운딩 렉트였던가? 아이씨 갑자기 그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냐? 바운딩 아이씨 잠시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바운딩 렉트던가? 네,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라고 하는 요거를 갖고 올 거라서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 BCR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레스 타겟에 get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라고 하는 거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콘솔 로그 프로그레스 타겟 BCR 이렇게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뭐 무사히 잘 들어올 거라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콘솔에서 보면은 제가 스크롤을 하면은 아이고 reading get bounding client direct에서 에러가 났다. 에러가 나죠. 제가 방금 전에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디케이터 가지고 오고 이런 거 가지고 오고 하는 거 있죠. 이제 이 HTML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헤더에다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걸 맨 밑에 바디 바깥쪽 HTML 안쪽에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디퍼를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HTML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치는 여기 있지만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내려보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 dom rect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안쪽 내용을 보면요. bottom, height, left, right, top, width, x, y 이런 값이 뜹니다. 자, x, y는 말 그대로 여기 이 x, y 위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은 여기 화면에서 여기까지의 위치가 이제 얼마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탑이랑 y가 지금 값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left는 여기 왼쪽 끝에서 여기 어디에 위치하냐. 그래서 x랑 left가 이제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right랑 width는 뭐냐? right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좌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width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실질적인 가로 너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17.5 하나하나 9 뭐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이 친구가
섹션 어디 있냐? 우리가 결국 이 메인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사이즈 보면 1117.6이거든요. 지금 1117.6 이렇게 뜨는데 콘솔에서 보면은 1117.599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수점 위에 절사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자세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바텀은 4408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 4408 이렇게 됐죠. 스크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걸 보면은 4308이 됐습니다. 이거 값이 달라졌죠. 바텀은 뭐겠어요? 여 위에서부터 저 아래 우리 메인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값들을 우리는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레스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되냐면요. 자, 퍼센티지로 이제 묘사를 하자면은 콘스트 프로그레스라고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0에서 100으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레스 타겟의 BCR, Bounding Client Rect로부터 하이트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바텀이 지금 얼마나 와 있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바텀은 결국 화면이 위에 딱 닿으면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이 될 거고 처음에는 하이트랑 똑같은 값이겠죠. 그러면 얘가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콘솔 로그를 뽑아볼게요. 프로그레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로 고침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자, 세로 고침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가 스크롤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값이 뜹니다. 왜 마이너스 값이 뜨냐? 이 전체 높이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메인의 높이보다 여기 원점에서부터 저 바텀까지의 거리가 더 멀겠죠. 이거 피그마로 잠깐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피그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 메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이즈가 색깔은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리핑 없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높이 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높이 값. 높이 값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뽑아 볼게요. 자, 높이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친구의 색깔을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높이 값이 있을 거고 반면에 저 제일 위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이렇게 치는 이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거가 요 값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스크롤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크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스크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스크롤을 좀 해서 얘가 이제 딱 화면의 위에 탑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하이트는 이렇게 되고 얘의 하이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떼와 가지고 제가 이제 레시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떼오고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거를 탑으로 아이고 얘는 밖으로 뺐는데 얘가 밖으로 안 빠져서 그러구나. 이렇게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은 분모 대비 분자고요. 분모 대비 분모 얘는 이제 100이겠죠. 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값을 보자면 얘는 뭐 대충 1보다 좀 글자 좀 키울게요. 뭐 1보다 큰 값일 거고요.
얘는 지금 이제 딱 1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스크롤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 스크롤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은 이 친구가 한 요쯤까지 이렇게 가겠죠? 여전히 높이 값은 그대로일 거예요. 별 차이는 없어요. 대신 바텀까지의 닿는 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요거 두 개를 끄집어 와 봅시다. 또 이제 밖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어떤 값,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화면을 아예 벗어났어요. 화면을 아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음수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값은.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돼요. 저는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해줬냐면 1보다 큰 값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0보다 작은 어떤 값까지 가잖아요. 요거를 이 녀석들을 펜? 아니 에로. 자, 요 친구들을 이거 두께 좀 줘야 되나? 이 친구들을요 전부 다 한 대 모아줬어요. 아이고 좀 키울게요. 예. 한 대 모아서 계산을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1 마이너스 프로그레스 그거 한 거를 곱하기 100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프로그레스 자리에 해당하는 게 요 값들입니다. 1보다 큰 값, 딱 1, 뭐보다 작은 값, 이거. 그래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하이트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이 왼쪽 위부터 여기 바텀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프로그레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1보다 큰 값일 때는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겠죠. 1보다 큰 값을 1에서 1보다 큰 값을 빼버리니까. 그다음 딱 1일 때는 이제 프로그레스가 딱 1이니까 이제 0이 뜰 거고. 그다음에 1보다 작은 어떤 값이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값일 때는 이제 퍼센티지가 이제 퍼퍼퍼퍼퍼퍼퍼 오르겠죠. 그러다 0이 되면은 이제 100%가 되고 0보다 작은 어떤 값이 돼버린 상태가 되면은 0보다 작은 값으로 쓸 1에서 빼버리려고 하면 1보다 이제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 몇 퍼센트가 돼버리는 거죠. 100%보다 더 큰 값이 100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 프로그레스 값을 이제 어디에다 넣어줄 거냐? 인디케이터한테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인디케이터의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꿀 값 하나만 딱 지목을 해요. 우리는 어떤 값을 바꿀 거냐? 트랜스폼 값을 바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하니까 여기에다가 아예 그 CSS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점 CSS 텍스트였나? 아마 요거일 겁니다. 예, CSS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CSS 텍스트 대문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넣어줄 거냐면은 transform의 scale x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게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프로그레스가 변수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텍스트가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스트링 합성을 해주면 되죠. 여기다 플러스 넣어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넣어주고 여기에 퍼센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프로그레스 바를 볼게요. 여기 인디케이터한테 가보면 요런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트랜스폼 스케일 x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트랜스폼에 0부터 1 사이의 값 그냥 넣으면 되지 않아요? 퍼센트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치. 지금 보면 콘솔에 이게 또 작동하는 게 신기하네. 원래 이상하게 작동해야 될 건데.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CSS에 트랜스폼의 스케일 X 한번 보러 올게요. 0에서 1 사이 값 넣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죠? 0에서 1 사이 값 그냥 넣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 스케일 X 0.6 이런 식으로. 참, 참 특이해요. 어떻게 해든지 뭐 또 CSS는 또 이게 작동할 때가 있네. 제가 아마 뒤에 퍼센트를 넣어서 그럴 거예요. 요걸 퍼센트를 넣어서 그런데 만약에 퍼센트를 안 넣고 여기다 이거 100 곱하는 걸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것도 이것대로 작동을 했을 겁니다. 예, 제대로 작동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1 곱하기 100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이 버전으로 할게요. 네, 이 버전으로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뭘 해주면 좋냐면 여기서 이 프로그레스가 우리가 마이너스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 스케일 X에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른쪽 여기 넘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게 싫어서 저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if 프로그레스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럴 때에만 작동해 줘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무사히 잘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만 더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큐먼트에 add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스크롤일 때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해도 이게 작동을 합니다. 네, 이벤트 잠깐만요. 이벤트 리스너 추가하는 법 1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추가하는 법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문구 넣어야 되는가는 이제 여기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나와 보시면은 여기 MDM 문서가 있을 건데 MDM 문서가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이제 온라인 검색해 보시면 되죠. 사실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타입에 해당하는 거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이벤트 타입 이거 들어가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뭐 여기 좀 보기가 좀 싸나운 것 같고 add event listener 뭐 종류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면 여기 뜨네요. 로드, 언로드, 에러, 리사이즈, 스크롤, 키다운, 키업, 키프레스, 클릭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사히 이렇게 되는 거 다 만들었는데요. 아직 이 스텝 1에서 안 알려드린 내용이 더 있습니다. 맙소사. 뭐가 있냐? 우리 이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여기 위로 가 있게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덮어버려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슈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직 그거 처리 안 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개인 설정을 이걸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때도 지금 스타일이 문제가 없냐? 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좀
어두울 때랑 밝을 때랑 스타일링 다르게 이렇게 넣어주고 싶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